그 기관의 눈입니다. 그 중국 당국이 이제 철광석을 생산을 좀 통제 강화에 나서면서 철광석 가격이 좀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여전히 강세인데 사실은 철광석 가격이 좀 빠지니까 뭐 그러면은 벌크 선사, 예를 들어서 펜오션 같은 것들도 좀 팔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해운 운임이 예를 들어서 상해 같은 프레이트 인덱스, 컨테이너 지수는 굉장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발틱 선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잠깐 철광석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시장의 의견들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하면 뭐 철광석 가격이 문제가 되고 해운에도 조금 뭐 약간 조정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뭐 철광석 가격이 금요일 하루 급락을 한 거라서 앞으로 좀 추세성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중국 정부에서 워낙에 원자재 가격 급등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수차례 이제 구두 발언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실질적인 좀 액션을 좀 취했습니다. 물론 뭐 그 액션이라는 게 이제는 뭐 당산시라는 곳에서 뭐 이제는 관계자들 다 소집해서 뭐 매점 매석 같은 가격 조작 행위를 하면 엄벌하겠다 이렇게 조금 으름장을 내놓은 게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액션인데요. 이게 결국에는 가수요만으로 사실은 철강 가격이나 철광석 가격을 이제는 뭐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느냐, 사실 저희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수요가 강하다라고 하면은 아직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하기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철강 가격만 버텨진다라고 하면은 뭐 하루아침에 주광 생산량을 줄이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철광석의 어떤 물동량 자체는 여전히 견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철광석, 구리, 뭐 알루미늄 이 원재재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4월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도매 물가라고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급등시키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판단은 어떠십니까? 네, 아직 뭐 이게 정말로 뭐 슈퍼 인플레이션 구간으로 가느냐, 뭐 이거를 이제는 뭐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은 이른 시점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런 어떤 경제 지표들이 지금 조금 원자재 시황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가 꺾여도 사실은 가수요 측면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뭐 워낙에 많이 지금 가격이 폭등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지금 좀 뭐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는 뭐 궁극적으로 이게 정말 아주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들어가서 아주 뭐 당장 테이퍼링을 촉발할 정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은 이른 시점인 것 같아서 저희는 저희의 어떤 기본적인 뷰를 지금 바꾸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비율을 바꾸지 않으셨다. 그 철광석 값 상승, 이게 뭐 공급 부족인지 아니면 수요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공급 부족이라면은 사실은 그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yes or no 이렇게 딱 잘라서 답변을 제가 요구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계속 오르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조금 횡보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리스크 요인이 좀 불거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는 실수요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실수요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잠시 조정을 받다가도 추가적으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강 관련 기업들 보면 그 철광석이 오르니까 이제 같이 좀 오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은 철광석 가격과 이렇게 동행한다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까?
네, 현재는 이 벌크의 가장 주력 화물인 이제 철광석 시황에 연동돼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는 철강 가격이 오르는 게 뭐 공급을 꺾어가지고는 이게 오른다라고 하면은 철광석에는 안 좋은 뉴스예요. 근데 이제는 최근까지는 사실은 이게 공급을 꺾어서 가격이 오른 거라기보다는 수요가 좋아서 가격이 오른 거니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같이 동행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철광주가 이제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 철강주를 어떻게 밸류에이션, 적정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PER 멀티플이 얼마인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배, 30배 받아도 되는 건지 이런 시크리컬 이 경기 민감주들이. 그래서 밸류에이션 쪽이나 이런 쪽을 봤을 때 이게 아직도 매력적인지 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음. 지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추정치 기준으로 멀티플이 10배도 안 됩니다. 이제는 그게 사실 가파른 수익 추정치 상향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아까 이제 하반기에 뭐 가격이 급락을 해서 수익 추정치가 다시 하향 조정될 그런 이슈로 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예,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PER 거의 8배 가까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뭐 업사이드가 좀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철강석 가격이 급등을 한 이후에 우리가 보면은 벌크선 운임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BDI가 매일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벌크선사, 예를 들어서 뭐 페노션도 있고 뭐 몇 회사가 있죠. 근데 1분기 영업이익을 봐도 시장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게 나왔고, 뭐 우리는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했으니까 그거보다 느낌적으로 보면 훨씬 더 못 미치게 나온 것으로 우리가 좀 느끼고 있는데, 그 특별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연구원님? 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연말에 1분기가 이제 벌크 시황의 가장 비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BDI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스판 용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떨어지는 시황을 감안을 해가지고는 계약을 보통 성사를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아시다시피 1분기에 뭐 비수기가 무색할 정도로 전분기 대비해서 가파르게 BDI가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 스판 용선 쪽에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2분기부터는 당연히 오르는 시황을 다 예상을 하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익 개선 효과는 2분기부터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 나오는 그 예를 들어서 철강석 가격이 떨어져서 벌크선사, 뭐 대표적으로 페노션이 있는데 페노션의 레이팅을 다운그레이드하고 소위 말해서 의견을 갖다가 조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뭐 기본적으로 이 벌크 시황을 그렇게 이제는 좀 무너뜨릴 수 있는 요인은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철강 생산량을 줄이는, 그러니까 공급 조정을 본격적으로 이제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현재까지는 중국의 조광 생산량이 너무나도 견조한 상황이고 뭐 벌크 물동량을 이제 훼손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벌크선사, 곡물이나 철강석 같은 것들을 운반하는 벌크선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지금부터는 컨테이너 선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지난주에도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금 뭐 HMM이 대표적이지만 이 컨테이너 선사의 주가 굉장히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올리고 이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박민진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는 이거를 목표가를 올리면서 이제는 매수 추천을 드리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업황이 부담스럽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실적도 지금 예상했던 것만큼 좀 잘 나오고 있고 그런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멀티플의 이슈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대규모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뭐 지금 6월 말에 그 중에 일부가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산업은행이 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희도 아주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전환사채가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저희가 굉장히 멀티플을 지금 낮다라고 보고 있는 이 회사도 굉장히 비싼 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구나라는 거를 이제는 깨달을 수도 있게 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산업은행이 그거를 전환을 할 수 있을런지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저희는 판단 보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환사채 이슈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럽다. 뭐 이런 말씀으로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네. 이 소위 그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렇게 높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삼자물류, 뭐 태용 로직스 같은 거 우리 박민정 의원이 잘 커버는 안 하실 수 있지만 잘 아실 테고 그다음에 SM 상선, SM 라인 같은 회사들은 뭐 전환사채가 없죠. 비상장 회사고 TK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좀 더 선호해도 되는 겁니까? 네, 물론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좀 부담이 좀 덜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뭐 최근에 이 부분도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좀 급등해 있는 상황이라서 뭐 멀티플로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예, 분명히 이제 업황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벌크 선사하고 그다음에 해운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따라가는 컨테이너 선사들도 결론적으로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면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 저희는 뭐 지금 컨테이너보다 좀 시황의 지속 가능성은 드라이 벌크 쪽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벌크 선사를 좀 더 선호하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뭐 어려운 질문 많이 드렸는데 좋은 대답 감사드리고요.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